자, 노폐물 이제 어깨 에피소드 세 번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어깨가 아픈 운동이라고 소개를 시켜 주셨는데 왜 로테이트 커프에 대한 훈련은 안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상당히 좋은 질문이죠. 실제로 어깨가 안 좋으면 로테이트 커프 훈련들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에센셜한 거죠. 여기서 필수적이고 에센셜하다라는 거는 걸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잠을 자고 하루에 일정한 뭐 3끼 정도의 식사를 하는 것처럼 특별한 걸 챙겨 먹지 않더라도 되게 에센셜한 거죠. 어깨가 안 좋은 사람들한테 로테이트 커프 운동이라는 것들은 되게 에센셜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마 제 영상을 보실 분들이라면 어깨에 관련 운동들 되게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로테이트 커프에 대한 훈련들을 제일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많이 해보셨죠? 분명히 했을 때 좋아질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로테이트 커프 훈련이 의미가 없냐, 좋지 않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린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로테이트 커프 훈련만으로는 안 된다, 안 되는 건가? 라는 의문과 생각을 가져봐야겠죠. 거기까지 오신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어떤 운동을 더 찾아서 해봐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도 생기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로테이트 커프를 해서 좋은 걸 얻고 있지만 그게 그 이상의 전진은 없어. 하지만 이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복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테이트 커프만 운동을 하고 다른 운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제가 어깨 안 좋은 사람들한테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였어요. 운동하기 전에 로테이트 커프를 위한 뭐 밴드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1, 20분씩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제가 소개시켜 드린 것 같은 조금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조금 더 그 관절에 더 스티프니스를, 강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또는 이 사람의 더 높은 수준의 운동 수행에서 조금 더 많은 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이런 운동 단위들, 근육 섬유들에 대한 트레이닝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테이트 커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시하면 안 돼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얘네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를 이제는 깨달을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운동들을 추가적으로 해보시면, 제가 소개시켜드린 운동들은 어떤 거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큰 힘을 낼 수 있고, 그런 얘네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강성들이 관절의 강성이나 외력에 대한 대항력들을 조금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안정근이 모든 관절을 안정시킨다 라는 이런 제한된 생각들을 조금 변화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력이 주어지면 안정근만 갖고 외력에 대항하지 못해요. 모든 이 관절에 묶여 있는 근육 섬유들이, 운동 단위들이 외력에 대항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근만 중요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제가 소개시켜드린 운동들을 한번 꾸준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할 운동은 어디냐 그러면 거의 지금 앞에 에피소드 2까지는 앞쪽에 이쪽에 있는 이두 근육들, 바이셉이라고 부르는 이두 근육들을 해왔고, 오늘은 이제 트라이셉 중에 어깨 관절에 붙어 있진 않지만 어깨 관절을 이루고 있는 어깨뼈, 견갑, 스캐퓰라에 붙어 있는 섬유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두라고 부르는 삼두 중에 되게 큰 섬유입니다. 그 섬유 중에서도 특히 이 안쪽 가까운 부착 부위의 섬유들을 트레이닝을 시킬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깨를 구조적으로 보면 어깨 관절, GH 조인트, 어깨 관절의 아래쪽을 이렇게 떠받치는 구조물들이나 근육들이 많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게 바로 트라이셉의 롱헤드, 이 섬유가 스캐퓰라의 아래쪽을 감당하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오버헤드 동작이라든가 체중을 지지했을 때 어깨 관절의 하단 부위가 외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되게 중요한 외력에 대한 대항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가 안 좋다? 그러면 삼두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어깨 관절의 특정 동작의 특정 구간에 특정 환경에서 되게 중요하게 단독적으로 외력을 대항할 수 있는 섬유이기 때문에. 두 번째, 바이셉 롱헤드와 트라이셉 롱헤드는 앞
뒤에 되게 좋은 포지셔닝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조금 불편함이나 약함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을 확률들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셉이 안 좋으신 분들은 트라이셉 롱헤드 텐던 쪽의 섬유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운동을 해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쪽 섬유들, 트라이셉 롱헤드, 삼두의 장두에 대한 훈련들. 물론 이게 보디빌더 분들이 가장 잘 시키죠. 여기 운동 시키기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보디빌딩 감성까지 가기도 전에 여기 섬유들을 자극시켜서 이 섬유들이 쓰이는구나 하는 느낌을 찾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찾는 훈련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런 느낌을 찾았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스트렝스 관점으로 근비대, 근력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은 훈련들을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동작은 킥백입니다. 많이 하시는 거죠. 뭐 덤벨로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이 없다? 파워밴드 같은 것도 할 수 있죠. 정말 근력이 약하다 그러면 뭐 세라밴드 같은 거를 아래쪽에 앵커를 묶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동작은 킥백인데, 어쨌든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얘를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도 얘네들이 일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들은 위팔배에 붙어 있는 랜머슬, 그러니까 광배 근육들, 등 근육이죠. 등 근육도 함께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어깨가 안 좋고 어깨가 안 좋은데 트라이셉 롱헤드까지 안 좋아. 이런 사람들은 등 근육을, 트라이셉이 약하니까 비슷한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등 근육을 훨씬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킥백 동작을 시키면 이쪽 섬유들의 자극보다는 등 섬유들의 힘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노력들은 뭐냐? 무게를 더 낮추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킥백 동작을 하실 때 어떻게 하더라도 팔 이쪽보다는 등 쪽에 더 자극이 온다. 그러면 무게를 낮추셔야 되고 최대한 이쪽에 자극이 오는 것들을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섬유들을 조금 더 자극시킬 수 있는 몇 가지 팁은 드릴 거예요. 첫 번째 팁은 상체 각도예요. 상체 각도가 너무 숙이시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어깨 위쪽으로 텐션이 갈 확률들이 커요. 컨트롤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상체 각도를 한 45도 정도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덤벨을 잡고 한 이 정도 피면 이제 내 체간까지 오겠죠. 여기서 내 체간보다, 내 스파인보다 위팔뼈를 조금 더 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게 낮게 되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갈 확률들이 크기 때문에 상체 각도는 한 45도. 그 다음에 시선도 앞에를 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바닥을 보게 되면 얘가 다시 이렇게 위쪽으로 텐션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상체 각도 45도, 시선 앞에. 이 상태에서 덤벨을 쭉 하시는 거죠. 그래서 덤벨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 장두가 타겟이기 때문에 팔꿈치는 일단 안 쓴 거예요. 그냥 통째로, 팔을 통째로 잡았으면 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등에 자극이 온다? 그러면 무게를 낮춰보시는 거죠. 케이블이라 그러면 무게를 낮춰보시는 거고, 밴드라 그러면 장력을 낮춰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팁입니다. 체간 세팅, 시선, 정면. 바닥 보지 말고. 체간도 너무 낮고 바닥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도망갈 확률들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45도 각도, 시선 정면. 그 다음에 팔꿈치 펴고 통째로. 팔 위치의 익스텐션은 어디까지? 내 몸의 옆 라인보다 조금 더 높게 올라가시면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첫 번째는 상체 세팅과 시선, 팔의 경로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 덤벨을 잡는 건데, 덤벨 어떻게 잡을 거냐면 손가락은 1, 2, 3, 4, 5가 있죠. 3두를 타겟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그립 포커스는 1, 2, 3번이에요. 그리고 4번, 5번은 거의 쥐는 둥 마는 둥. 그래서 1, 2, 3번으로 덤벨을 더 많이 쥐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대부분 3두가 약하신 분들은 이쪽에 손목을 이렇게 밀거나 펴는, 이쪽으로 구부리는 힘들로 팔꿈치를 펴거나 위팔뼈를 피는 능력들이 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 5번 그립이 좋아지면 이런 식으로 팔꿈치를 피는데 모멘텀을 만들기 되게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작을 제한하기 위해서 1번, 2번, 3번만 잡을 거예요. 4번, 5번은 거의 없다시피. 안 된다, 어색하다 그러면 이렇게 저는 펴고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상체 45도 시선 정면, 그리고 팔 편 상태에서 그냥 내 몸 여기까지 왔으면 거기서 천장으로 조금만 더, 그리고 잠깐 정지, 그리고 다시 천천히 내려왔다가 덤벨은 여기까지 내려가면 지금 이 걸렸던 무게의 텐션들이 너무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한 무릎까지 왔으면 다시 올라가시는 겁니다. 무릎 앞에까지 덤벨 던지지 마시고 상체 세팅, 정면, 그립 1, 2, 3.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몸까지 왔으면 여기서 몸보다 더 뒤로 천장으로. 이때도 손목 이렇게 꺾지 말고 4번, 5번으로 뒤집어 까지 말고 그냥 그대로 1, 2, 3번으로만 천장으로. 그 탑에서 약간 1초, 2초 어느 정도 텐션감 유지, 천천히 무릎까지만 내려왔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 자극이 온다. 그럼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복수도 진행하셔도 돼요. 근데 이쪽에 자극이 온다. 그럼 무게를 낮추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복수를 진행하다 보니까 처음엔 이쪽에 잘 오는데 점점 어깨 앞쪽이나 목 뒤쪽에 텐션이 걸리는 것 같아. 또는 이 앞쪽이 아파. 그러면 랩수를 그 전까지만 진행하셔야 되고 무게를 낮춰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한 이쪽으로 오거나 여기가 불편한 것들이 언제 일어나냐면 이쪽 섬유들이 그 무게들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안 좋으신 분들은 이게 노력하고 집중한다고 컨트롤되는 영역은 아닙니다. 운동을 잘하고 이 섬유들도 건강하신 분들은 거기서 컨트롤로 이겨낼 수 있지만 일단 거기를 못 쓰거나 안 좋으신 분들은 그런 상황을 스스로 벗어나기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보시고 자극이 왔었는데 이 등이 더 오네? 여기가 더 오네? 앞쪽이 좀 불편하네? 그러면 랩수를 그 직전까지만, 또는 랩수를 줄이고 휴식을 하고 다음 라운드를 들어갔는데 또 좀 불편하네? 라고 생각하시면 무게를 낮춰서, 그래서 최대한 등이나 여기나 이 앞쪽에 자극이나 불편감이 아닌 이쪽 섬유들이 계속 쓰이게끔 여러분들이 운동 강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셔서 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물론 오른쪽 왼쪽의 편차는 되게 좋을 수 있어요. 저 왼쪽 어깨가 되게 안 좋거든요. 실질적으로 구조적인 손상도 있고. 그래서 저는 보면 항상 운동할 때 여기가 아픈데 생각보다 얘네들의 기능은 나쁘지 않은데 이쪽 장두를 엄청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양손을 원암으로 하다 보면 여기가 개수도 엄청 적고요. 좋은 컨트롤이 될 수 있는, 무게도 되게 낮아요. 하지만 내 상태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존중한 범위 내에서 훈련을 해 나가고 있죠. 물론 무게 훈련들은 불편함이 있어도 일단 저는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 섬유들을 자극시킬 때는 명확하게 내가 갖고 있는 컨트롤되는 좋은 환경 속에서만 운동을 진행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삼두, 장두에 대한 운동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감을 잡아 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해보시면 내가 오른쪽 어깨가 안 좋은데 그럼 양쪽 해보잖아요. 오른쪽 어깨가 안 좋은데 오른쪽 장두를 잘 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도 그동안에 아마 어깨가 아픈데 삼두가 팔 뒤쪽이 뭐가 관련이 있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런 운동들을 해서 이 섬유들의 자극을 느꼈을 때 운동하시거나 일상생활 중에 어깨가 불편함들이 어떻게 주는지를 계속 여러분들이 모니터링을 하신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삼두 장두가 어깨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되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리를 해드리자면 로테이트 커프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게 분명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큰 근육들, 관절의 강성이나 외력에 대항할 능력들이 더 좋은 애들도 분명히 운동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트라이셉의 롱헤드도 그 중에 한 명이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걔를 잘 건드릴 수 있는 게 가장 쉬워요. 킥백 동작이. 다른 동작들 뭐 오버헤드 익스텐션이나 레잉 트라이셉들에서 장두를 거는 것도 거는 게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킥백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통째로 팔을 익스텐션 시키는 동작은 생각보다 무게만 잘 조절하신다라고 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텐션감, 머슬이 파이어링 되는 이런 자극들을 잘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되면 이제 또 이 장두 훈련을 조금 더 다르게 공격할 수 있는 운동들을 다음 에피소드에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부탁드리지만 보지만 마시고 해보세요. 그리고
해서 나한테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면 한 번 하지 말고 진짜 집요하게 그 운동들을 6개월, 1년 정도 계속 물고 쌓아 나아가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